프루스트가 우리 삶을 바꾸는 방법들, 알랭드 보통이 말하는 인생의 철학. 안녕하세요, 행복한 그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바로 알랭드 보통의 프루스트가 우리의 삶을 바꾸는 방법들이라는 책인데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문학이 정말 내 삶을 바꿀 수 있을까? 솔직히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문학이라는 건 좀 고상하고 뭔가 현실하고는 동떨어진 세계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이 책은 그런 통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어떻게? 바로 프루스트의 그 엄청나게 두꺼운 소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단순한 문학 작품이 아니라 우리 삶의 실질적인 안내서로 읽어내거든요. 프루스트는 누구인가? 잠깐, 프루스트가 누구냐고요? 보통은 이렇게 말합니다. 프루스트는 작가이기 이전의 삶의 철학자이며 예술가이자 심리치유자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책에서 다루는 9가지 인생 교훈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가 사랑하고 읽고 관찰하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방식을 완전히 다르게 볼 수 있는 시각을 공유해드릴게요. 이건 단순한 문학평론이 아니에요. 진짜 삶을 바꾸는 철학이 담긴 이야기입니다. 1. 독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울. 먼저 첫 번째, 독서에 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은 책을 왜 읽으세요? 지식을 얻기 위해서? 재미를 위해서? 프루스트는 독서를 전혀 다르게 봤어요. 그에게 독서는 자기 인식의 도구였습니다. 그는 작가를 광학자, 그러니까 안경점 주인에 비유했어요. 작가는 우리에게 세상을 볼 수 있는 렌즈를 건네주지만 그 렌즈로 뭘 보는지는 결국 독자 자신이라는 거죠. 보통은 이걸 내면적 대화로서의 독서라고 부릅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책을 읽을 때 가슴을 치는 문장들 있잖아요. 그건 사실 작가가 완전히 새로운 걸 알려준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있었던 생각을 언어로 표현해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 맞아 바로 이거야 라고 외치게 되는 거고요. 프루스트는 이렇게 말했어요. 진정한 독서는 작가의 생각을 읽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이미 있었던 생각을 깨닫는 순간이다. 요즘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짧은 정보들을 엄청나게 많이 소비하잖아요. 하지만 진짜 독서는 그런 게 아니에요. 느림과 고요 속에서 자기 자신을 다시 만나는 일, 그게 진짜 독서입니다. 2. 고통, 불행을 통해 더 깊이 보는 법. 두 번째는 좀 무거운 주제인데요. 바로 고통에 관한 이야기예요. 프루스트의 철학은 감정을 회피하지 않아요. 오히려 정면으로 마주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고통을 피하라 하지 말고 고통 속에서 생각하라. 보통은 이걸 감정의 사용법이라고 부르는데요. 정말 공감이 가는 게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행복할 때는 세상을 자세히 안 보잖아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죠. 그런데 슬픔과 상실, 질투, 외로움의 순간에는 달라요. 사물의 결을 훨씬 더 세밀하게 인식하게 돼요. 한밤중에 혼자 앉아서 천장을 바라볼 때 그때 우리는 평소에는 못 보던 걸 보게 되잖아요. 프루스트는 고통을 인식의 스승으로 여겼어요. 감정의 고통은 인간의 본질을 보는 눈을 열어주고 타인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죠. 그의 말이 정말 인상적이에요. 상처받지 않은 영혼은 피상적이다. 보통은 덧붙입니다. 고통은 인생의 적이 아니라 내면을 깊게 만드는 감각의 학교라고요. 물론 아프고 힘들어요.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스님의 사랑, 환상의 붕괴에서 배우는 진실. 세 번째는 사랑 이야기예요. 근데 프루스트의 사랑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로맨틱한 사랑이 아니에요. 오히려 질투, 불안, 환멸로 가득 차 있죠. 프루스트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않는다고. 대신 우리 욕망이 투사된 환상을 사랑한다고요. 어때요? 뼈 아프게 공감되지 않나요? 우리가 누군가를 처음 만나서 좋아하게 될 때 사실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모습,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적인 모습을 그 사람에게 씌워놓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끝나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는 상대의 진짜 모습을 보게 돼요. 아, 이 사람이 원래 이런 사람이었구나. 보통은 이걸 실망의 지혜라고 부릅니다. 사랑의 붕괴는 그냥 슬픔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숙으로 가는 통로라는 거예요. 상대의 불완전함을 인정할 때 그는 완벽하지 않다. 하지만 나도 완벽하지 않다. 이 깨달음에 도달할 때 비로소 진정한 사랑이 시작된다고 프루스트는 말합니다. 4. 예술과 기억, 시간을 구원하는 힘. 네 번째는 아마 프루스트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에요. 바로 기억과 예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마들렌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 나오는 엄청 유명한 장면인데요. 주인공이 홍채 적신 마들렌이라는 과자를 먹는 순간 갑자기 어린 시절의 기억이 홍수처럼 밀려와요. 그 맛 하나가 한 인간의 과거 전체를 되살리는 거죠. 이게 프루스트가 말한 비자발적 기억이에요. 의식적으로 어릴 때 뭐 했더라 하고 떠올리는 기억은 단편적이에요. 그냥 정보죠. 근데 어떤 냄새,
어떤 맛, 어떤 감촉을 통해 갑자기 떠오르는 기억은 완전히 달라요. 시간의 벽을 뛰어넘어요. 그 순간 과거는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현재가 됩니다. 보통은 이렇게 말해요. 예술은 사라진 시간의 부활이다. 예술가는 그런 사소한 순간 속에서 보편적인 감정을 붙잡아서 언어로, 그림으로, 음악으로 고정시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술은 시간의 무상함을 넘어 영혼의 조각을 남길 수 있는 거죠. 5. 일상과 관찰, 보는 법을 배우는 일. 5번째, 일상과 관찰에 관한 이야기예요. 프루스트는 이렇게 말했어요. 삶을 잘 산다는 것은 잘 본다는 뜻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행복은 대단한 사건이 아니라 평범한 순간의 깊이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바쁘죠.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집에 와서 스마트폰 보다가 자고, 매일매일이 그냥 흘러가요. 생각 없이 스크롤을 내리면서 시간을 보내죠. 그런데 프루스트는 말해요. 진짜 삶은 주목할 때 시작된다고. 드보통은 이걸 느린주의의 미학이라고 부릅니다. 하루 중 단 5분이라도 좋으니까 차 한 잔의 향을 천천히 맡아보세요. 창문 밖으로 들어오는 빛의 변화를 지켜보세요. 사람들의 표정을 의식적으로 바라보세요. 그게 프루스트가 말한 보는 법의 훈련이에요. 삶의 예술은 바로 이렇게 감각을 되살리는 데서 시작되는 겁니다. 6인 사회와 위선,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기. 6번째는 사회와 위선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프루스트는 당시 파리 사교계의 위선과 허영을 정말 냉정하게 관찰했어요. 그의 소설 속 인물들은 타인의 인정을 얻기 위해 스스로를 완전히 잃어버리거든요. 드보통은 이걸 현대 사회의 SNS 문화와 연결시켜요. 생각해보세요. 요즘 우리는 좋아요 개수로 자존심을 측정하잖아요. 팔로워가 몇 명인지가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하지만 프루스트는 말했어요. 진정한 자아는 타인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 있다. 그는 외부의 평가에서 벗어나서 자기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법을 가르쳐줘요. 이 메시지는 사실 스토아 철학의 핵심인 내적 평정심과도 연결되는데요. 우리는 비교와 평가의 무대에서 내려올 때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7. 시간과 지루함, 느림이 주는 통찰. 7번째는 시간과 지루함에 관한 이야기예요. 프루스트에게 시간은 가장 큰 적이자 동시에 가장 중요한 스승이었어요. 우리는 늘 시간에 쫓기잖아요. 시간이 없어. 바빠 죽겠어.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살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시간을 진짜로 경험하지는 않아요. 프루스트는 이런 말을 했어요. 지루함은 정신의 휴식이다. 어때요? 좀 의외하죠? 우리는 보통 지루함을 뭔가 나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빨리 벗어나야 할 상태라고 여기고요. 그런데 프루스트는 달리 봤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순간 그때 마음이 깊어진다고요. 보통은 이렇게 해석해요. 지루함은 게으름이 아니라 창의성의 여백이다. 요즘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 속에 살아요. 잠깐이라도 멍 때리면 불안해지죠. 그래서 계속 폰을 보고 뭔가를 하려고 하고요. 하지만 프루스트는 말해요. 멈춤 속에서 인식의 확장이 일어난다고. 시간을 단순히 소비하지 말고 경험하라고요. 그때 비로소 인생은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시간이 된다고 말이에요. 8주 삶을 예술로 만드는 법. 8번째, 이제 거의 끝으로 가는데요. 삶을 예술로 만드는 법에 관한 이야기예요. 프루스트는 평생 병약했고 많은 고통을 겪었어요. 그런데 그는 감정의 격동 속에서도 사유를 멈추지 않았어요. 불행을 성찰로, 상실을 예술로 바꿨죠. 드보통은 이 태도를 삶을 예술로 만드는 기술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술이란 게 붓이나 펜을 드는 일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 사람을 대하는 마음, 시간을 느끼는 방식 자체가 예술이 될 수 있어요. 프루스트에게 인생은 거대한 갤러리였어요. 그는 일상의 모든 순간을 작품으로 바꾸는 법을 보여줬죠.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오늘 아침에 마신 커피 한 잔, 출근길에 본 하늘, 누군가와 나눈 짧은 대화. 이 모든 순간을 의식적으로 경험하고 의미를 부여할 때 우리 삶은 예술이 됩니다. 9. 프루스트가 남긴 3가지 인생의 교훈. 드보통은 책의 마지막에서 프루스트의 철학을 딱 3문장으로 요약해요. 첫째, 깊이 보기. 사소한 것 속에 진실이 숨어 있다. 둘째, 고통의 활용. 상처는 삶의 진실을 더 선명히 보여준다. 셋째, 시간의 구원. 예술과 기억은 사라진 순간을 영원히 살게 한다. 이 3가지가 프루스트의 삶을 관통한 주제예요. 그는 삶은 덧없다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삶은 의미로 가득하다고 증명했어요. 그 의미를 발견하는 일은 오직 깊이 보는 사람의 몫이라고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프루스트의 메시지는 여전히 유효해요. 속도와 효율이 미덕이 된 시대, 빠르게 성과를 내야 하고 끊임없이 생산적이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프루스트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보고 있는가? 듣고 있는가? 느끼고 있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사색이 아니에요. 삶의 태도에 대한 도전이에요. 우리의 감각은 너무 오래 멈춰 있었어요. 너무 오랫동안 우리는 자동으로 살아왔죠. 이제는 다시 느리게 걷고 오래 바라보고 깊이 생각할 때예요. 마치며 알랭드 보통은 프루스트를 삶의 심리치유자라고 불러요. 그의 글은 상처받은 영혼을 단순히 위로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드 보통은 말합니다. 프루스트를 읽는 것은 다시 사는 법을 배우는 일이다. 우리가 이 책에서 배울 수 있는 건 단순한 지식이 아니에요. 세상을 보는 눈, 감정을 다루는 힘, 시간을 느끼는 감각, 그 모든 것이 다시 깨어나는 경험이에요. 삶은 여전히 복잡하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무의미해 보여요. 하지만 프루스트의 철학은 그 모든 혼란 속에서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대가 주목한다면 모든 순간은 의미로 빛난다. 여러분, 오늘 하루 단 5분이라도 좋으니까 멈춰서 주변을 천천히 바라보세요. 커피 향을 깊이 맡아보세요. 창밖 풍경을 의식적으로 지켜보세요. 그게 바로 프루스트가 말한 삶을 예술로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을 조금이나마 다르게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행복한 그와 함께 더 깊이 있는 인생의 통찰들을 계속 나눠가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오늘도 의미 있는 하루 보내세요.